이번 영상에서는 초등 함수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엘리멘터리 펑션이라고 하는데 시간 복잡도에 사용된 로그 함수를 이해하기 위해서요. 먼저 초등 함수들의 중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키피디아를 찾아보면 엘리멘터리 펑션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초등 함수라고 합니다. 초등 함수 중에는 어떤 게 있는가 하면 일반적인 폴리노미얼 x의 n성에 해당하는 파워 함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루트 함수가 있습니다. 스퀘어 루트, 큐빅 루트 함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수 함수가 있습니다. exponential 펑션 지수 함수라고 하고요. 로그리즘이 있습니다. 로그 함수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삼각 함수가 있습니다. 사인, 코사인, 탄젠트 같은 삼각 함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삼각 함수의 역함수가 있습니다. 아크, 코사인, 아크, 사인이라고 합니다. 삼각 함수의 역함수는 사인의 역함수는 아크, 코사인이라고 합니다. 코사인의 역함수는 아크, 사인, 아크, 사인은 삼각 함수의 역함수고요. 아크, 코사인은 코사인의 역함수입니다. 그 다음에 타원 함수가 있는데 하이퍼볼릭 펑션이라고 하는데요. 사인 하이퍼볼릭, 코사인 하이퍼볼릭 이건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건데 그냥 삼각함수하고 거의 똑같은 성질을 이제 가지는 식들이 이제 타원이 아니고 쌍곡선에 대해서도 이렇게 성립하는 그런 함수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이런 여섯 부류의 함수가 여덟 부류죠. 사인 하이퍼볼릭의 역함수도 있으니까 이런 함수가 주어졌을 때 x 대신에 위의 함수들을 다른 함수를 대치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x의 제곱인데 x의 제곱 대신에 x 대신에 sin x를 대치를 하는 거죠. 그럼 sin x의 전체 제곱 이렇게 되겠죠. 이런 형태들도 역시 초등함수입니다. 그리고 위에서 사용된 모든 식들을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누어도 그것은 초등함수의 범주에 속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다루는 대부분의 함수들은 초등함수이고요. 물론 이제 C의 함수는 초등함수가 아니죠. if문도 들어가고 조건도 들어가니까. 하지만 기본적으로 다루는 것들은 초등함수의 조합으로 이제 C의 함수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고요. 초등함수가 아닌 함수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그 OD 그 미분 방정식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초등함수가 아니고요. 에러 펑션이라든지 아주 특별한 함수들이 있거든요. 미분적분이 사용된다든지 하면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런 함수들 말고는 전부 다 초등함수의 범주에 속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 영상에서는 초등함수들을 차례대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초등함수의 종류를 왜 저렇게 구분했는지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역함수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인버스 펑션을 역함수라고 합니다. 역함수는 떤 함수 f가 주어졌을 때 입력 ABC에 대해서 매핑된 1, 2, 3을 가진다라고 합시다. 근데 역함수는 입력으로 1, 2, 3을 주면 원래 1을 출력으로 가졌던 입력 함수 b를 구하고 2를 주면은요 원래 입력이 c였잖아요. 그래서 c를 구하고 다음에 3에 대해서는 a를 구하는 함수를 역함수라고 하고요. f의 역함수는 어떻게 적는가 하면 f의 어, 마이너스 1성 이렇게 적습니다. f의 마이너스 1성은 그러니까 원래 게 나온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f의 마이너스 1성은 실제로 f분의 1에 해당하니까 이거랑 원래 거랑 f랑 곱해버리면은 이게 나누게 되니까 1이 이제 항동원이 나온다는 의미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적습니다. 그것을 원래 기능을 리버스 시키는 기능이고요. 그것을 여감수 인버스 펑션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각각의 함수에 대해서 인버스 펑션들을 구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기본적인 당 함수에 대해서 여감수를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y는 x 플러스 a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이때 x는 그 변수고요. 독립변수라고 하죠. x가 정해지면 y가 결정되는 겁니다. fx 대신에 y 대신에 fx 이렇게 적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 함수는 입력으로 x를 주면 출력으로 fx를 구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y에 대해서 입력으로 이제 y를 주면 x를 구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x에 대해서 식을 정리를 하면 되죠. 식을 정리를 해보면 x 플러스 a는 y가 되니까 x는 y 빼기 a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실제로 여감수를 구할 수 있는데 여감수 fx는 여기에 해당하니까 x 빼기 a가 여감수가 되는 거죠. 이제 이 f의 우리가 구한 f 여감수는요 입력으로 뭔가를 주면 원래 입력값이었던 x를 구하는 게 f 여감수가 됩니다. 그래서 x-a의 여감수는 x 플러스 a의 여감수는요 y-a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인 폴리노미얼이나요. x의 뭐 유한차수, x의 2차, x 3차 함수 같은 것들은 이렇게 여감수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1차 함수에 대해서는 여감수를 구하기 쉬운데 2차, 3차가 되면 좀 문제가 까다로워집니다.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루트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루트 중에서도 2차 함수에 대해서 먼저 여감수를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제가 이렇게 주어졌다고 가정해 봅시다. x제곱 y는 x제곱이라는 함수가 주어졌습니다. fx는 x의 제곱, y는 x의 제곱이라는 함수가 주어졌죠. 이렇게 주어졌으면 입력으로 x를 주면요, 출력으로 y를 구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입력으로 3을 주면요, 3의 제곱은 9가 되죠. 그래서 x제곱에 대해서 x가 3인 경우에 x가 3이라면 y는 9가 되는 거죠. 자, 이번에는 반대로 이렇게 하고 싶어요. 반대로 구하려는 거죠. 이렇게 입력으로 9를 주면요. 9를 만들었던 원래 그 x값 3을 구하려는 거죠. 그것을 식으로 적어볼까요? 적어보면 어, 뭔가 제곱을 했더니 9가 나왔다. 근데 제곱을 여기 적으면 9의 제곱 같으니까 여기 적지 말고요. 앞쪽에 적어보죠. 혼돈을 피하기 위해서 위첨자로 앞쪽 위첨자로 이렇게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 의미는 뭔가 하면 지금 우리가 이제 정의를 하는 겁니다. 뭔가 제곱을 하면 9가 나오는 수, 그 수가 뭔가 이렇게 묻는 거죠. 뭡니까? 뭔가 제곱을 하면 9가 나와요. 3이죠. 그래서 이것은 3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적을 수 있는데 이렇게 적으면 뭐 2가 커지기도 하니까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헷갈리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기호를 하나 도입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것이 루트입니다. 그래서 위첨자 2와 9 사이에 루트를 이렇게 적어주고요. 9라고 적어줍니다. 이것을 의미하는 것은 뭔가 하면 뭔가를 제곱하면 9가 나오는 수, 그게 뭔가, 그걸 묻는 거죠. 뭡니까? 3이죠. 예를 들어서 뭔가를 제곱했더니 16이 나왔다. 원래 수는 뭔가라는 거죠. 4가 됩니다. 왜냐하면 4의 제곱이 16이 되기 때문이죠. 자, 이것을 제곱 루트, 스퀘어 루트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루트는 스퀘어 루트이고요. 일반적으로 이제 루트 16 이렇게 쓰는데 실제로 2가 생략이 된 거죠. 스퀘어 루트가 가장 많이 쓰이기 때문에 여기 2를 생략을 해서 쓰지만 실제로 우리가 루트라고 읽지만 실제로는 스퀘어 루트라고 읽어야 되고요. 그냥 루트라고 하면 모든 루트를 다 포함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삼성근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죠. 어떤 fx 함수가 있는데 x의 삼성이라는 함수가 주어졌습니다. 그러면은 여감수를 계산을 해보면은요. 뭔가 삼성을 했더니 27이 나왔다. 그 수는 뭔가 이렇게 물을 수 있죠. 무언가 삼성을 하면 27이 나와요. 그러면은 3 곱하기 3 곱하기 3 그러니까 3에 삼성을 하면 27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수는 3이다라고 할 수 있으니까 큐빅 루트라고 합니다. 삼성근 루트 27은 뭔가 라고 물으면 답은 3이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루트는 2로 고정된 것이 아니라 임의의 차수에 대해서도 다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뭔가 세제곱하면 27이나 나오는 수가 뭔가 답은 3이 되겠죠. 3의 삼성은 27이니까. 왜냐하면 3의 삼성이 27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뭔가를 제곱했더니 16이 나오는 수. 이때 스퀘어 루트인 경우는 2를 보통 생략을 합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해볼까요? 뭔가 4성을 했더니 16이 나왔어요. 뭘까요? 뭔가 4제곱하면 16이 나오는 수. 뭐 찾아야 되겠죠. 지금은 이제 문제를 쉽게 냈으니까 찾을 수 있습니다. 2의 4성은 16이 됩니다. 그래서 4성근 루트라고 합니다. 4성근 루트 16의 답은요. 2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루트는 원래 그 x에 대한 n차 함수, x의 2성, 3성에 대한 일반적인 폴리노미얼의 여감수가 루트로 정의가 되는 거죠. 그래서 루트는 실제로 일반적인 다항식의 n차 다항식의 여감수를 구하기 위해서 고안된 도구입니다. 그것이 루트이고요. 그 다음에 지수함수를 생각을 해보죠. 지수함수라고 합니다. exponentiation 지수함수라고 하고요. 지수함수는 특성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b의 n이라고 하면 b를 n번 곱한 겁니다. 그것을 b의 n이라고 나타냅니다.
그리고 b의 이렇게 지수 함수는 굉장히 빠르게 x가 증가함에 따라서 굉장히 빠르게 이렇게 증가하는 함수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음, 일반적인 폴리노미얼 함수와 다릅니다. 폴리노미얼 함수는 이제 독립변수 x가 밑에 있었던 거고요. x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이 지수 함수는 뭐 2의 x성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지수 자리에 독립변수 x가 들어가는 거죠. 이런 것을 지수 함수라고 합니다. 그러면 지수 함수가 주어졌을 때 지수 함수의 여감수도 정의할 수가 있어야 되겠죠. 여감수를 이제 로그라고 하는데요. 여감수를 한번 유도를 해볼까요? 의미를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 2의 2의 3성을 하면 8이 됩니다. 2의 3성을 하면 8이 됩니다. 그럼 이때 어떻게 물을 수 있는가 하면 입력으로 8을 주면요 3을 구하고 싶은 거죠. 지수 파트를 구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 2의 몇 성을 하면 8이 되는가라는 거죠. 그래서 식을 어떻게 적을 수 있는가 하면 2를 작게 적고요. 2의 몇 성이 아니라 실제로 구하려는 게 그 지수 파트이기 때문에요. 2를 작게 적고요. 이렇게 적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이렇게 적는 거죠. 2의 몇 성을 하면 8이 나온다. 그럼 그 수는 뭔가 이렇게 묻는 거죠. 자, 여기서 여러분 주의할 점은 2의 8성이 아닙니다. 2가 아래 첨자로 쓰였습니다. 2를 작게 적고요. 8을 크게 적은 거죠. 그러니까 요거의 의미를 어떻게 해석하는가 하면 2의 몇 성을 하면 8이 나오는 수, 그 수가 뭔지를 묻는 거죠. 2의 몇 성을 하면 8이 됩니까? 2의 3성을 하면 8이 되죠.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물으면 그것은 3이다라고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여감수가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적으면 역시 헷갈립니다. 2가 뭐 숫자가 작을 수도 있고 아래 첨자가 되니까 헷갈리니까 수학자들이 이거 대신 어떻게 적는가 하면 로그를 앞에 붙입니다. 로그를 붙여서 2를 작게 적고 8을 크게 적습니다. 이때 2를 밑이라고 하면 베이스라고 하고요. 이게 베이스 2의 로그 8이 되는 거죠. 베이스를 2로 하는 로그 8. 의미는 뭔가 하면 2의 몇 승을 하면 8이 나오는가라고 묻는 거죠. 그럼 답은요 3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로그리즘은 지수함수의 여감수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감수를 정의하기 위해서 지수를 도입을 한 거죠. 로그 함수는요, 익스포넨시에이션, 지수함수의 여감수를 그 로그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에서는 보면 10은요, 1000은요, 10의 3성이 1000입니다. 그래서 로그 1000 하면 3이 되는 거죠. 네, 그것이 지수함수입니다. 이때 읽을 때 b의 y는 x라는 식이 있다면은요 입력으로 x를 주면 y를 구할 때 식을 이렇게 적습니다. 로그 b의 x, b의 몇 승을 하면 x가 되는가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수함수가 b의 y는 x가 주어졌을 때 이곳의 여감수는요 로그 b의 x는 y 이렇게 적을 수 있는 거죠. 읽을 때 로그 오브 x to base b 이렇게 읽습니다. 로그 오브 x to base b 혹은요 로그 베이스 b 오브 x 이렇게 읽어도 됩니다. 밑이 b인 로그 x. 근데 이제 우리나라만 읽을 때는 로그 b의 x 이렇게 적죠. 뭐 그렇게 해도 상관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2의 육성이 64이기 때문에요. 로그 밑을 2로 하는 64는 6이 됩니다. 근데 밑을 다양하게 적을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밑을 오일러 상수 1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이걸 수학에서 제일 많이 쓰는데 이런 형태는 적을 때 간단하게 ln x라고 적고요. 이것을 자연 로그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연 상수 1을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추럴 컨스턴트라고 하거든요. 그 자연 로그, 내추럴 로그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밑을 10으로 할 수 있습니다. 밑을 10으로 하는 로그는요, 집진수에서 일반적으로 쓰이겠죠. 그것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적고, 로그 x라고 적으면 일반적으로 밑이 10이 생략이 된 형태입니다. 이것은 상용 로그라고 합니다. 상용 로그라고 하고요. 전산학에서는요, 밑을 2로 하는 걸 되게 많이 씁니다. 이것은 뭐 이진 로그, 예, 정확히 로그가 용어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이진 로그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헷갈리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요. 이진 로그는 뭐 LG 이렇게 적기도 하고 LB라고 적기도 하고요. LB 뭐 X. 다음에 자연 로그는 ln X. 상용 로그는 뭐 로그 X 이렇게 적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단 로그가 그 지수 함수의 여감수를 로그라고 하는구나. 그리고 이제 로그 함수를 실제로 구해 보면요. 임의의 아주 큰 x에 대해서 x가 아무리 커지더라도 로그 x 함수는요 거의 상수에 근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알고리즘을 구현할 때 로그를 이제 유도하는 게 되게 중요한 과정이 됩니다. 만약에 뭐 정렬 알고리즘이면요, 일반적으로 그냥 뭐 셀렉션이나 버블 소트를 쓰면은 n 제곱만에 이제 정렬이 되는데 알고리즘을 잘 구현을 하면 n 곱하기 로그 x만의 비교만으로도 정렬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타임 컴플렉시티에 사용된 로그 x를 이제 요 다음 영상에서 제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예를 보면요. 예를 보면 지수 함수와 로그 함수의 역함수 관계이기 때문에요. 그래프로 그려보면 3의 제로성이 1이죠. 한번 3의 1성을 지수를 한번 1 증가시킵니다. 지수 파트를요. 3의 1성이 되죠. 그럼 로그가 3개 됩니다. 요소가요.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더 지수 함수를 지수 값을 1 증가시킵니다. 3의 제곱이 되죠. 3의 제곱은 9니까요. 각각에 대해서 또 3개씩 늘어나니까 1, 2, 3, 4, 5, 6, 7, 8, 9가 되는 거죠. 그럼 트리가 이렇게 그려지는데 이 트리가 이렇게 주어졌을 때 엣지의 수를 뎁스라고 하거든요. 뎁스를 구해보면 뎁스가 1, 1, 2가 되는 거죠. 뎁스가 2가 됩니다. 그럼 보면 뎁스를 지수 파트로 하는 세 갈래로 갈라졌기 때문에 밑을 3으로 하고 뎁스를 지수 파트로 하는 이 지수 함수의 출력이 노드의 개수가 됩니다. 3의 제곱은 9니까 예, 이렇게 되는 거죠. 9개 되니까 3의 제곱이 되는 겁니다. 반대로요. 어떤 그 풀로 찾는 이게 뭐 지금은 노드 개수가 3개인 풀 트리가 되는데요. 풀로 트리가 찾을 때 그 리프 노드까지 가기까지 링크를 몇 번 탔냐를 구할 필요가 있겠죠. 그러면 지금 9개니까요. 링크를 과연 몇 번 타느냐. 그리고 만약 이게 뭐 만약 바이너리 서치 같으면은요. 링크를 탄다는 것은 비교를 하는 횟수에 해당하는 거거든요. 트리 알고리즘에서도 그렇고 뭐 레드 블랙 트리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뭐 STD 셋이나 맵에서도 그렇고요. 그러면은 질문을 어떻게 볼 수 있는가 하면 굴을 만들기 위해서 3번씩 갈라졌을 때 몇 번 비교를 하면 9가 만들어지느냐. 그래 로그 3에 9를 묻는 질문입니다. 얼마입니까? 로그 3은 9는요 3의 제곱이거든요. 그럼 로그 성질에서 이것은 2가 됩니다. 그래서 2번 비교한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트리에 뎁스의 개수를 구하는 게 풀 트리인 경우에 로그 함수를 취하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수 함수와 로그 함수가 굉장히 빈번하게 사용이 되고요. 로그의 성질을 이제 정리를 해봤는데 로그 b의 xy는요 플러스로 이렇게 나뉩니다. 그다음에 나눗셈은요 빼기로 이렇게 나뉩니다. 뭐 이런 성질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삼각함수 살펴보죠. 지금 초등함수 중에 뭐 지수함수, 그다음에 스퀘어 루트, 그다음에 로그 함수 다 살펴봤고요. 삼각함수 안 살펴봤으니까요. 삼각함수는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설명을 했지만 여기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각함수는 원과 삼각형과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단위원, 길이가 반지름이 1인 단위원이 주어졌다고 하겠습니다. 반지름이 1입니다. 그리고 X축과 원이 만나는 지점에서 어떤 임의의 각도가 주어졌을 때요. 원호를 아크라고 하죠. 아크를 따라서 어떤 요 길이를 세타라고 하겠습니다. 세타만큼 움직였습니다. 이 세타는 아크의 길이입니다. 아크의 길이. 요 부분을 아크라고 하거든요. 원호라고 합니다. 원호. 원의 원을 이루는 그 둘레의 일부분을 원호라고 합니다. 아크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의 아크를 따라서 반시계 방향으로요. 세타만큼 요 길이가 세타가 되는 거죠. 여기서 여기까지의 길이가 세타가 되는 거죠. 세타만큼 따라갔을 때 원의 그 점에서 세타만큼 따라진 원의 점에서 x축 방향으로요. x축 방향으로 수선의 발을 내립니다. 이렇게 내리는 거죠. 그러면은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요 길이 요 길이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물음표 x라고 하겠습니다. 물음표 x 길이를 구할 수 있겠죠. 그리고 y축을 따라서 수선의 발을 내립니다. 물음표 y 이걸 구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 함수는 어떤 함수가 되는가 하면 입력으로 아크의 길이를 주면 출력으로요. 그 수선의 발을 x축에 내렸을 때 x축에 내린 수선과 원점의 거리를 구하는 함수를 정의할 수 있겠죠. 그 함수가 바로 코사인 세타입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쓰는가 하면 코사인 세타라고 적습니다. 코사인 세타의 의미는 뭔가 하면 그러니까 요 파트가요. 요 길이가 코사인 세타가 되는 거죠. 그다음에 요 길이는요. 사인 세타가 됩니다.
그러니까 함수가 의미하는 것은 뭔가 하면 단위 반지름이 1인 원에서 x축과 원이 만나는 점에서 호를 따라서 세타만큼 이동을 했을 때 그 점에서 x축에 내린 그 수선과 원점과의 거리가 얼마인지를 묻는 거죠. 그게 코사인 세타 함수가 됩니다. 그 다음에 사인 세타는요. 세타만큼 이동을 했을 때 f 세타는요. y축에 수선을 그었을 때 그 점과 y축과 그 수선이 만나는 점과 원점과의 거리가 얼마인지를 구하는 게 사인 세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어떤 임의의 직선을요 x축 y 성분으로 구분해서 나타낼 필요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것을 삼각함수라고 합니다. 근데 실제로 보면 삼각형이 이렇게 하나 그려집니다. 삼각형이 그려지고요. 그 다음에 원호를 따라서 움직인 이 세타를요 각도 대신에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요 각도 대신에 원호의 길이를 사용을 하는 거죠. 저걸 이제 라디안이라고 하거든요. 이때 이 단위 길이가 단위원에 대해서요 세타만큼 따라 움직였을 때 그 세타를 라디안이라고 합니다. 각도 대신에 호도라고 합니다. 한국말로 호도라는 단위를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삼각형에 대해서 그려보면 요걸 세타가 되니까요. 요 밑에 부분이 코사인 세타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빗변 부분이요. 높이 부분이요. 높이 부분이 사인 세타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삼각함수고요. 그럼 여감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감수는 보면 호의 길이를 주면 수선의 발과 원점과의 거리를 구했죠. 이번엔 반대죠. 요 길이를 주면 수선의 발과 x축이 수선과 x축이 만나는 점과 원점과의 거리를 주면 호의 길이를 구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출력으로 호의 길이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써보면 식을 써보면은요 코사인 인버스로 뭔가 입력값을 주겠죠. 입력으로 이제 그 선분의 길이죠. 그러면은 원래값 세타를 구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적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원래 표현식 이렇게 되니까 적을 수 있는데 근데 실제로 삼각함수의 출력값이 뭐가 됩니까? 호의 길이가 되잖아요. 그래서 삼각함수의 여감수는 코사인 마이너스 1 x 이렇게 적지 않고 보통 어떻게 적는가 하면 호의 길이를 구하기 때문에 아크 코사인 이렇게 적습니다. 그러면 그게 이제 세타가 되는 거죠. 아크 코사인의 입력은 뭐겠습니까? 아크 코사인의 입력은 코사인 세타 값을 주면요. 출력으로는 세타가 얻어지는 거죠. 그리고 간단하게 ACOS라고 적습니다. 다음에 사인 같은 경우는요. 아크 사인이라고 적습니다. 아크 사인. 그러면은 출력으로 호의 길이 세타가 얻어집니다. 그래서 삼각함수인 경우는 사인의 여감수는요. 아크 사인이 되는 거고요. 코사인의 여감수는요. 아크 코사인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아크 사인과 아크 코사인은 삼각함수의 여감수를 나타내기 위해서 쓰는구나 라는 것을 인지를 하면 되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시간 복잡도를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시간 복잡도는 다음 영상에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